아니, 다 아는 얘기거든. 제가 딱 한마디 알려드릴게요. 경금은 뭘 만나야 돼요? 경금 뭘 만나야 돼요? 을 만나야 돼요? 황금사원님, 아이, 고정 공부라도 좀 많이 하시지 그랬어요. 그렇죠. 정화, 예. 싸워야겠어요. 풀필님, 마다비님, 예. 다 정답이죠. 정화 만나야 되죠. 이게 무슨 모양이냔 말이에요. 예. 금화 교육이죠. 경이라는 글자는 정이라는 글자를 만나지 않으면 큰 그릇이 못 된다예요. 자, 이것이 일간에만 해당이 될까요? 제가 공개강좌 그 강의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러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도 모르고, 제 공개강좌 때 많은 거를 이렇게, 사실은 웅진회 공개강좌 때 까발렸어요. 까발리고 막 설명을 해주는데,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내용인지 조차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만약에 이게 일간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갑일간이라고 놓고 치자고요. 갑일간이 경이 있을 때 갑일간이 똑같이 편관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만약 이거는 관인소통으로 이렇게 그려놓자고요. 관록이죠? 관록. 이것도 관.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직장이 좋냔 말이에요. (1번) (2번) 1번하고 2번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자, 여자라면 관성이 남편인데 남편의 품질이 1번과 2번. 1번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2번은 개망난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관계없이. 그게 뭐예요? 금화교육 아니에요, 금화교육. 금이 화의 조절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경 같은 경우가 일간으로 쓰면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경일간도 좀 무식해요. 저도 경일간이지만 무식하고 어두운하단 말이에요. 어두운하고 좋으면 그냥 갖다 들이대고, 싫으면 딱 잘라버리고, 무식하단 말이에요. 이제 신금 같은 경우는 좀 다르고요. 경금하고 신금하고는 다르고, 금화교육의 대표적인 설명은 경금이 정화를 만나면 이에요. 그리고 신금도 이제 일단 금은 금이잖아요. 근데 금화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금이에요. 신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병을 만나는 것과 정을 만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주 백날 용신으로 보면 뭐하냐고요. 금화교육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는 우주의 질서의 법칙이지. 용신 잡아가지고 이제 보는 그게 이제 법이 아니죠. 법이. 뭐 소위 말해서 뭐 표현하자면 열받는 게 맞죠. 병을 만나면. 즉, 자 이제 일반적으로는 열받는다고 표현하지만 이걸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돼 있다.
뭐 만약에 경일관이 정을 바라보는 사람과 경일관이 병을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 어떤 차이일까? 경일관이 정화를 뜨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는 자기개발, 끊임없는 자기 변화를 통해서 결국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에요. 경일관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 무식하고 약간 우둔해요. 느리단 말이죠. 눈치도 느리고 눈치도 없고. 근데 정화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요. 자, 병화를 보는 경우 똑같은 관록을 쳐다보기 때문에 어떤 명예적인 어떤 그런 성분을 따라가지만, 정화를 보는 사람은 자기가 갈고 닦아가지고 어떤 분야의 프로가 돼가지고 진정으로 그것이 이제 자기 스스로가 빛이 나게 돼요. 근데 병화는 그러니까 입만 말로만 소위 말해서 열받는다는 의미가 말로만 그런단 말이야. 어저께 뭐 마음 공부 얘기했는데 실제로 깨달은 거하고 진짜 깨달은 거하고 같아요? 에? 자, 깨달음의 관점으로 얘기하면은, 자, 이런 케이스는 정말 깨달아가는 것을 실천해 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도 얘기하면은 벌써 깨달은 사람이에요. 에? 병화라는 것은 이렇게 화들짝하고 펼쳐내는 거죠. 화들짝. 화들짝.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만 이렇게 이제 겉을 비춰주고 이렇게 포장해주는 역할은 병화가 좋죠. 예, 그러나 병화는 깊이가 없어요. 아무도 좀 이게 인정해줄 수 없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금은 병화를 만나면, 이미 금화 교육을 받아서 경금이 한 단계 깎여서 생긴 게 신금이기 때문에 병화의 불빛만, 화려함만 가지고도 신금은 살아갈 수가 있죠. 신금들은 그렇게 우둔하고 무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센스 있고 머리가 빠르고 그런 타입이죠. 아주 계산력 좋고 이런 타입이죠. 경금은 그냥 경금 일관들 보면은 저 화급금 안 받은 경금들 보면은 그냥 불도저처럼 뿡 하고 밀어붙여요. 예. 그러니까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저도 이제 눈치가 없는 편이거든요. 예. 근데 눈치 없는 무식함이 때로는 큰 일을 벌리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이제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신 합의돼서 쓴다 못 쓴다 이런 얘기 떠드는 것 자체가 일단 웃기는 얘기고요. 예? 그거는 글자상의 노름일 뿐이에요. 글자상에 쓴다 못 쓴다는. 현실을 갖다가 그 사람을 놓고 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현실적 영역으로서 급팔자의 금이라는 성분이 제대로 가치 있게 쓰이고 있는지, 금은 있긴 있는데 시덥지 않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려면 화급금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요소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품질을 정하는 겁니다. 용신이기 때문에 정하는 게 아니고 화급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신금이 병화가 아닌 정화를 만나면 사용할 수 있죠. 정화라는 성분은 실력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능력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고, 병화라는 것은 유명과 인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신금일주인데 화가 강하면 실력 중심이 아니라 인기 유명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싹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홍보, 광고 뭐 이런 쪽에,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포장하는 능력, 어필하는 거, 이런 것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천간적 요소하고 이제 지지적 요소하고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겁니다. 지지는 지지대로 보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천간의 기운 자체가 지지를 영향을 주긴 합니다. 예, 근데 지지의 기운이 천간에 영향을 줄 수는 없죠. 그쵸? 왜냐면 천간의 기운은 뿌려주는 거고 지지는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천간의 기운은 분명히 줍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지 자체 내에서 그런 어떤 교역이 이게 잘 어우러져서 일어난 것이 더 등급으로 치면 등급이 높죠. 다른 데서 자기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원래 이제 그렇게 타고난 것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그걸 이제 뭔가를 부여받아야 되니까 한 달을 건너라고 표현 보시면 되죠. 그렇죠. 일단 천간에 정화의 불꽃 하나 떠 있으면 대체로 지지에 있는 이제 금들이 결국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유금이 됐건 신금이 됐건, 유금이 됐건 신금이 됐건, 이것들이 빛나잖아요. 빛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사주들이 화 없으면 조금 가치가 떨어지죠. 안녕하세요, 시간 없다님. 시간 없는데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떡하다 지금 운이 일로 흘렀는데, 아까 경쟁 얘기하다가 일로 흘렀는데, 지금 세상이 잘못됐죠. 잘못된 방식이 마치 진짜인 양 살아가는 세상이 왜 그러냐면, 이 지축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지금 이제 좌우묘가 정방에 서가지고, 좌우묘가 정방에 서죠. 근데 원래는 이제 좌우묘가 정방이 아니라 진술충미가 정방이죠. 원래는. 틀어졌죠? 원래 지구가 지금 이렇게 23.7도가 이렇게 이제 틀어져 갖고 타원형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진짜 정방에 있어야 될 놈들은 진술충미인데, 현실적으로 정방에 놓여있는, 글자들은 좌우매가 된 거죠. 좌우매라는 게 뭐냐? 좌우매가 저거죠. 욕심쟁이 우후후죠. 욕심쟁이. 자임계. 다른 기운을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매라는 기운 자체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색깔에 관해서 만큼은 아주 소위 말해서 깊은 거죠. 깊고 뾰족한 형태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주의죠. 그래서 좌우명이가 들어있는 사람은 나 자신 자체는 분야의 프로로서 잘 먹고 잘 살지만,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과 어우러지고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잘 못하게 돼 있죠. 잘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지구 축이 틀어졌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넓지 않고 좁은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이 아니라 소인이
예, 소인군자가 세상을 천하를 지배하는 그런 이제 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그 뭐랄까 자기중심적인 예? 그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어떤 의식 자체도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런 의식 자체가 이렇게 이제 지축이 틀어져서 모든 기운 자체가 어떻게 돼요?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상대방을 이기면 굉장히 잘한 것처럼 대접받는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정역사상이 이 지축이 이제 쓴다라는 논리를 이제 김일부 선생이 주장한 게 정역사상이고, 아직 지축이 안 썼기 때문에 지축이 쓴 세상을 뭐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론상으로는 이제 지축이 쓰게 되면 이제 새로운 문명이 열리고 정말 그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대의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운영하고 지배해 나가는 그 다음에 그 독점적 사회가 아니라 공동적 사회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실제 말하는 그런 정말 좀 공산당에서 말하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이제 온다는 얘기죠. 그래 좌우명이가 정방에 서가지고 지금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반드시 그 반대편에 누군가 잃게 되는, 상처받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이게 되잖아요. 상처받게 되는. 누군가는 나 때문에 슬프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마치 진짜인 양, 제대로 된 사고인 양, 살아가는 세상을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삐뚤어졌는지조차도 모르고,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그 태어나면서부터, 가정 환경에서부터, 이겨라, 친구한테 지지 마라, 이렇게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겨야 되는지 알고, 지면 내가 마치 뭐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 결혼해갖고 만약에 애를 낳게 되면요, 저는 절대 그렇게 키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물론 뭐 얘가 잘 되면 좋지만은, 아니 뭐, 잘 되려면 어차피 그때 가서 내가 잘 되지 마라 그래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 잘 나가는 순간이 그 사람 인생의 전성기이기 때문에 차면 기운다. 그 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 너 최고 잘 나가는 날이 그 다음부터 이제 괴로운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사업을 할 때도요. 이제 뭐 어떤 재물의 흐름을 볼 때도요. 그 돈이 있는데 돈이 막 마이너스 쳐질 때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막 내리막길이 막 급하게 막 쳐질 때 이제 그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근데 아예 다 까먹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안 괴롭습니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사업하시다가 한번 부도나신 분이나 망하신 분은 그 기분을 알죠. 죽어도 복구가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그 악순환의 고리가 딱 잡혀 있어가지고 회복이 안 되죠. 그때 막 이제 부도 안 날라고 안 망하려고 막 버틸 때 여기서 돈 빌려다 맞고 저기서 돈 빌려다 맞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될 때 그때가 가장 괴롭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거를 이제 도저히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빵 터트려 버리죠. 그러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최고의 이제 그 정점에 오르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12지지가요. 그 5에서 이름이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5에서
오에서 이름이 시작이 되고 자에서 일양이 실상되고 이렇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똑같다 그대로 되어 있다니까요. 삶 자체가 최고의 정점에 위치해 이를 때 예, 불행의 씨앗이 거기서 딱 생기게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저는 일찍 20대부터 이제 제가 뭐 장사하고 그래가지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일찍 좀 경험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지나서 그때 상황을 되돌이켜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더 내려갈 데가 없으면 뭐 맘대로 하시오. 예, 맘대로 하시오. 제일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 제일 무서운 게 어딥니까? 저기 우리 단체 중에 제일 무서운 단체들. 예? 장애인협회. 예? 그 다음에 북한 공작대. 여기가 제일 무섭잖아요. 예. 장애인협회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왜냐면 장애인보다 더 바닥이 어딨어요. 예.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죠. 잃을 게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무섭고요. 그럴 때 가장 자기가 잃을 게 없을 때 용기가 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게 어디를 상갓집을 갔다 오는데 제가 이제 한 30대 뭐 초반 정도 됐을 텐데 이제 안양에 있을 텐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이 있는 분하고 이제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상갓집을 갔다 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그 사람 사주를 생각해보니까 여자 생겼겠는데 이제 결혼한 분이었어요. 어떻게 요즘 뭐 바람난겨? 이제 그랬더니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있잖아 사실은 어떤 여자가 달라붙어가지고 미치겠다 그러는 거야. 너무 좋아 죽겠다는데 어떡하면 좋냐 그러더라. 아 그래요? 뭐 그러면 뭐 좋지. 뭐 이제 제가 이제 농담 반 장난 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뭐 좋지. 아이고 뭐 부럽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문제는 없겠냐? 딱 물어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심각하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문제는 없겠냐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여자분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도 가정도 있고 뭐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뭐 나름대로 이제 좀 이것저것들 좀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괜찮아요 그랬지. 그러면 괜찮고 그냥 적당히 하시다가 정리를 하셔야지 뭐 계속 바람 피면 되겠어요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거기서 왜 그 소리가 나왔겠어요. 벌써 남편 있고 학원하고 자기 돈 있으면요 자기 사회적으로 만약에 자기가 바람 폈다는 사실이 들통나면 큰일 나잖아요. 잃을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여자가 먼저 막 덤벼들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바람 필 때 그런 거 보고 꼭 피세요. 오갈 데 없는 여자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예? 예? 오갈 데 없는 여자 잘못 건드리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어디 가려고 그러시는데? 딱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제 절 하시는 분들이 혼자 이제 스님 혼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가끔 이제 그렇게 진짜 다 잃어버린 여자분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오갈 데도 없고 그런 여자분들이 이제 절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절에서 일도 하고 밥도 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그 스님이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날부로 이제 그 절은 그 여자분께 됩니다. 혹시 나중에 이제 그런 거 하시게 되면은 절대 그런 사람 경계하셔야 돼요. 절 뺏깁니다, 바로. 예. 내일 법회 하셔야 되는데 어디 가시려고요?
술 그만 드셔야 돼요.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무서운 게 그 사람이 이제 잃을 게 없을 때 이제 가장 무서운 거죠. 예, 아무튼 이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경쟁이라는 거, 이겨야 산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낸 그냥 뭐 이기심일 뿐이지 실제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려고 해서 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녀 교육이 됐건 내 인생이 됐건 중년의 시절에 많은 것들을 좀 채우기 위한 목표를 가져야 되고, 또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초반에 승부를 보려고 하는 계획은 다 목화에 해당이기 때문에 빠른 결과 결실은 금방 허물어지게 돼 있죠. 어느 정도 숙성이 돼서 결실이 났을 때 이제 그 파워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이거 예를 들면 뭐 이 철학원을 하는 문제도 그래요. 이게 이제 뭐 배우고 나서 금방 개업해가지고 금방 손님 버글버글 끌어봤던들 그 사람 하루에 얼마씩 벌더라 막 이렇게 소문나거든요. 근데 나는 그 소리, 제가 예전에 막 돈 막 못 벌고 그럴 때도요, 나는 그 소리 들어도 별로 나는 부럽지가 않았어요. 어차피 그 사람 개업한 지 얼마 안 됐고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력 뻔할 텐데 지금 손님이 많다? 절대 오래 못 가죠. 지금 당장은 손님이 많을지 몰라도 절대 그것이 큰 돈이 될 수가 없고 오랫동안 그 와글와글한 것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이제 자기가 그 학문이라면 학문의 세계가 금의 세계까지는 와줬을 때 이게 어떻게 돼? 빵 터져줘야, 인기가 터져줘야 그때부터 이제 손님이 와도 어떻게 돼? 계속 우러나잖아요. 계속 말해도 해줘도 끝도 없이 이 장국이 우러납니다. 그거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10년 20년 계속 손님 줄 세우는 거지. 이제 뭐 1, 2년 공부한 사람이 조금 이거 좋아가지고는 그 손님들한테 인기 좀 끌어서 그 줄 세웠다 그래서 그 절대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그렇게 잡으셔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누가 뭐 하루에 뭐 100만원씩 버네, 뭐 200씩 버네, 그런 소리 들어도 물론 나는 하루에 10만원도 못 벌었지만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왜? 그때부터도 저는 음양오행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뭐 사주 볼 때 음양오양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삶의 진리 속에서 자꾸 음양오행을 찾아보시려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야 이게 이제 막 트이거든요. 아까도 이 사주가 신유 어떻게 됐더라? 개유. 개묘. 무어. 이런 분이 한 분 잠깐 전화를 주셨거든요. 네, 이분 개인적인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뭐 어떤 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 이렇게 하죠. 경기무정 이렇게 하잖아요. 병, 그죠? 신미오사. 지금 병진대원 이제 가고 있는데
병진대로 가고 있는데, 예.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이거는 게임 끝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금화교육. 원래 팔자에서 금화교육 안 돼 있죠? 근데 이제, 운에서 어떻게 돼요? 금화교육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죠. 활발하게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번영을 누리는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금화교육이에요, 이게. 다른 게 금화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팔자에서 안 돼 있으면 운에서라도 와가지고, 이 신금이 빛을 보고 있잖아요. 자, 예, 사주 또 봐드립니다. 자, 오늘 뭐 어차피 좀 심심하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사주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서 궁금한 거 여쭤보시면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사주 봐달라는 분은 사주 안 받으래요. 참여 많이 하셨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사주 올려주시면은 봐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 그냥 재미로 사주 보는 데가 아니시니까 사주 보시려면은 사주방 가셔서 사주 보시면 되고요. 예, 같이 이제 철학이라는 사주 명리라는 조제를 놓고 이제 사주도 풀어보다가 철학적인 얘기도 하다가 이제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재미로 보시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20대에 뭐 그렇게 뭐 그냥 재미로 그냥 보시는 분은 안 받으래요. 좀 사연이 좀 있고 그러신 분이 좀 봐야 다른 분들도 좀 볼만하니까.